안녕하세요. 교육을 말한다 박지연입니다. 교육학자 삐아제는 아동은 놀이를 통해 아동이 가진 인지적 도식과 능력을 연습하고 강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를 많이 해본 아동은 사회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또래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유엔에서는 아동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라고까지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아기식이 중요한 놀이. 오늘은 성모병원의 김영훈 교수님을 만나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의 뇌 발달에 맞는 놀이와 자극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아이 두뇌 발달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자극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렇게 두뇌 발달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아이한테 어떤 능력을 키워주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이들의 10세 때 IQ가 높은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은 대개는 두 가지가 좋다는 거죠. 하나는 수용 언어 능력이 높아지고, 두 번째는 소근육 운동이 발달하는 것이 아이들이 10세 IQ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두뇌 발달이 좋고 IQ가 높은 아이가 되게 하려면 결국은 수용 언어, 알아듣는 언어를 발달시키고 소근육 운동을 발달시켜야지 결국은 똑똑한 아이가 된다. 그러면 수용 언어를 발달시키는 방법은 뭐냐? 수용 언어를 발달시키는 경우는 결국은 대화다. 그리고 부모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눈 맞추고 하는 대화가 제일 효과적인 언어 발달이다. 근데 대화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는 어휘수가 한계가 있어요. 어휘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의 어휘라고 하는 것은 문어체도 있고, 또 그것이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언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없는 다양한 언어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기면 그 장기 기억을 이 워킹 메모리에서 필요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력이나 판단력 이런 것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결국 초등학교 내내 사실은 어휘력이나 배경 지식이 경쟁력인데 그것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소근육 운동이다. 소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손의 발달이나 지능 발달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손으로 만지고 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자기 주도성과 유능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놀잇감이나 놀이가 중요한 게 이 유능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능감을 키울 수 있게 이제 다양한 놀잇감을 줘서 그 아이가 그것을 이용하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이제 그런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 문제 해결력이 생기고요.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다 보면 또 그 장난감은, 그 문제 해결력은 결국은 21세기의 인재에 있어서는 융합형 인재가 중요한데, 그것은 결국은 화두가 창의력인데, 창의력은 결국 문제 해결력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창의력의 씨앗을 만드는 게 결국은 장난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 놀잇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한테는 중요한 의미다. 우리가 그냥 아무런 놀잇감 없이 어떤 것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창의력이나 손의 발달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력이나 아니면 주도성이나 혹은 유능감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사실은 우리가 논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학습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그냥 장난감을 주기보다는 교구라고 하는 교육에 도움을 주는 것을 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놀이의 초점은 뭐냐면 재미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아이가 오랜 시간 노출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게 교육적으로 좋은 교구다 하더라도 그 교구가 재미가 없으면 그것은 일반 장난감보다도 별로 아이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아이의 두뇌 발달을 하는 것보다는 놀이를 통해서 두뇌 발달을 하는 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오래 끌고 갈 수가 있다. 노출되는 시간이 우선 많다라고 하는 거죠. 또 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발성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데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도 있긴 있지만 그 안에서 새로 자꾸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하고와는 달리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높이려면 사실은 놀이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놀이는 어른하고 혹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아이하고 혹은 동년배하고 놀면서 사회적인 규칙이라든지 사회성의 기술, 대인관계 기술 이런 것들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사회성의 뇌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의 정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것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기술을 갖다가 발휘하고 이런 것들은 놀이를 통해서 가장 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성의 뇌를 발달시키는데 놀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이것은 정서지능에도 도움을 준다. 왜 정서지능에 놀이가 도움을 주냐면 놀면서 아이들은 화내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은 놀지 않고 싸우는 일이라고 하면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배울 기회가 없지만 이 놀이를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이 감정 폭발하는 것을 받고 그것을 공감하고 이런 것들은 놀이를 통해서 해소를 하면 훨씬 간접적으로 그것을 풀면서 나중에 자기의 감정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실제로 이 글로벌 리더들의 리더였다가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도덕성과 공감 능력인데 그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감정 조절도 하고 대인관계 기술도 배우고 창의력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신체 놀이를 통해서 아이 자기 주도성도 키우고 또 이 신체 놀이를 하게 되면 신체 놀이 자체가 이 두뇌 발달에 이제 BDNF라고 그래서 그 뇌성장 인자가 있습니다. 그거 뇌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돼요. 그러면 뇌가 운동을 담당하는 뇌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두정엽 한꺼번에 다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뇌 발달에도 상당히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해야지만 영유아 시기는 그래야지만 효과적이고 그때 놀잇감을 그 놀이에 적합한 놀잇감을 선택하고 그것을 가지고 노는 것은 아이를 더 재미있고 더 두뇌 발달에 도움을 되는 쪽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잇감의 선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주도성과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키워주는 게 영유아 교육의 초점이라고 그러면 놀이와 놀잇감이야말로 가장 그것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활용정점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웅진시크빅에서 그런 놀이와 그 놀잇감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잘 할 수, 두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개발을 해 주셨는데 특히 저는 여기서 개발한 놀잇감 중에서는 아주 두 개가 아주 좀 좋아 보였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는 그 꼬마 공구 놀이 세트 같은 그 이제 놀잇감인데 사실은 아이들은 이 꼬마 이제 공구 세트 같은 것은 사실은 성인의
행동이나 생활을 모방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통해서 부모하고의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부모의 더 어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성인의 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키우는데 상당히 그런 공구놀이 세트라고 하는 건 좋은 거거든요. 또 더구나 공구놀이 세트를 하면서 소근육 운동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손의 발달에도 도움을 주고요. 또 이것은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놀잇감 중에서는 상당히 전통적이면서도 아이 두뇌 발달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놀잇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꼬마 공구놀이 세트가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원더볼즈 악기인데요. 이 원더볼즈 악기 같은 경우는 저는 악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악기 교육이 중요하냐면, 악기라고 하는 것은 이 두정엽이라고 하는 이제 수학의 뇌에서 악기를 이제 그 음악 이런 음악을 갖다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음악은 시간의 책이기 때문에 이 피아노나 이런 악기를 잘 다뤘던 아이들이 수학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뇌가 같은 뇌가 이제 수학도 담당하고 이 이제 음의 체계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기 때문에 악기 교육이라는 게 필요한데, 또 악기 교육은 또 장점이 뭐냐면 이 습관을 키우기에 중요해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어떤 이제 기본적인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영유아 시기 때인데, 이 보통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들여놔도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욕적으로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악기는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연습을 하고 그러면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보인다는 거죠.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습관을 처음 들이기에 상당히 좋은 게 바로 악기 이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기 교육을 이제 주로 물론 악기 교육은 5, 6세 때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악기 교육의 시초를 씨앗을 만드는 게 저는 이 원더볼스 악기처럼 그런 거라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리듬이라든지 리듬 악기죠. 이런 리듬 악기로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리듬을 통해서 자기 몸을 갖다가 말하자면 자기 몸의 리듬감 같은 것들을 익히면서 그게 음악 두정엽 발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고 그러면 그것이 다 운동 발달에도 도움을 주고 또 감정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주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리듬 악기를 재미있는 리듬 악기를 이용해서 리듬을 타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게 훈련이 되면 점점 더 자주 하게 되면 더 잘하게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취 욕구를 상당히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리듬 악기 류의 이런 장난감들이 아이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든 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마치 아이들이 찰흙인 것처럼 우리가 만들면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옛날에 미켈란젤로처럼 어떤 돌이 있으면 그 돌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는 게 바로 조각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원석에서 아이가 갖고 있는 영혼을 꺼집어내는 거죠. 아니면 그 영혼이 나오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육아의 초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생각이나 이것을 만들어서 조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원석에서 나오는 것들의 영혼을 꺼내기 위해서 다른 장애물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엄마는 해결사가 아니라 지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 지지자 역할을 하되 어떤 지지자여야 되냐면 스파링 파트너와 같은 지지자여야 된다. 여러분 스파링 파트너가 뭔지 아시죠? 권투 선수 할
건트 선수의 스파링 파트너인데 이 스파링 파트너의 덕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스파링 파트너는 선수 대신에 링에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말하자면 아이 대신에 엄마가 뭘 주도권을 갖고 뭘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결사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선수의 꿈과 스파링 파트너의 꿈은 같아요. 하지만 이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이의 꿈은 따로 있는데 부모는 고급 공무원이 꿈이라고 그러면 어긋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아이 원석에서 아이의 영혼을 꺼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아이의 꿈과 엄마의 꿈을 조금 일치시키든지 아니면 아이의 꿈을 인정해주는 엄마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원석에서 말하자면 아이의 영혼을 꺼내는 미켈란젤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